화장실 제가 먼저 들어간 거예요. 이재명 이제 재판 끝나고 엘리베이터 타러 나오다가 들려요 밖에서 잠깐 나 화장실 좀. 설마 그 화장실 저밖에 없었거든요. 법원에 굉장히 큰 화장실도 있지만 작은 화장실도 있어요. 정말 문이 열리네요 그대가 들어오죠 이런 노래 있죠. 웬일인지 낯설지가 않아요. 들어오는 겁니다. 작은 화장실이라 소변기가 2개인가 3개인가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큰 화장실에서 멀리 떨어져서 갔겠지만 제 옆에 올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되게 민망한 두 명의 자세를 벽을 앞을 볼 수밖에 없는 자세로 제가 말을 걸었어요. 알겠습니다. 재판 이야기 좀 간단하게 해보시죠. 지금 이재명 후보가 대본대로 안 하는구나. 네, 이걸 대본대로 안 해요. 왜 주신 거예요? 그럼? 네. 이거는 그냥 소품이에요. 괜히 준비했네. 확보된 상황만으로도 네. 지금 이 대장동과 관련된 사건, 네. 이재명 당시 시장과 대장동 상황과 관련해가지고 이재명 시장이 관련되어 있고 관련된 증거가 충분하다고 본인은 보시는 거죠? 보고를 계속해서 받았다. 이 대장동 재판에 굉장히 복잡하지 않습니까? 제가 대장동 재판을 거의 몇 년 동안 거의 한 번도 안 빼고 다 들어가고 있는데 맨날 들어가가지고 맨날 이재명 후보가 맨날 째려보고 맨날은 아니지만 간혹 째려보고 매일 눈길을 줬으면 좋겠는데 간혹 눈길을 주시더라고요. 네, 막 째려보고 막 한다면서요. 네, 김혜경 씨는 대놓고 째려보시는 것 같고. 막 이렇게 째려봐 이렇게? 아니 막 이렇게 김혜경 씨는 재판 들어가면 지금은 안 그러는데 예전에는 방청석을 살펴요. 왔나 안 왔나? 개딸분들 몇 분 계시잖아요. 이렇게 유명한 개딸들 계시거든요. 막 한여름에도 춥다고 그러고 막 이런 할머니들 계신데 그러면 막 손 흔들어 줘요 개딸들한테. 그러다가 이제 고개를 돌리다가 백광현이 앞에 있잖아요. 이러다가 저는 이제 김혜경 째려보면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면 눈을 확 돌리고 뭐 아무튼 그러는데 네. 사랑스럽게 좀 쳐다봐 주셨으면 좋겠어요. 재판 앞으로도 계속 받으실 것 같은데. 이재명 후보는 본인 대장동 재판은 요즘에 다 안 나가잖아요. 연기됐죠. 네. 그리고 본인이 증인으로 나가야 되는 대장동 일당들에 대한 재판은 아예 안 나가서 무시했죠. 과태료 2번 받았는데 과태료 이의 신청해가지고 과태료도 안 내고 있죠. 그게 돈이겠습니까? 안 내고 있지요. 자, 최근에 나갔던 대장동 본인 재판에서 에피소드가 있었다면 뭐가 있습니까? 제일 재밌었던 에피소드. 본인과 에피소드. 대장동이 국한돼야 됩니까? 아닙니다, 아니야. 일반 재판이라. 제가 이 얘기를 어디 다른 방송에서 했던 것 같은데 이재명 씨를 화장실에서 독대한 적이 화장실 독대사 에피소드니까요. 가볍게 들어주십시오. 그게 위증교사 재판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게 끝나고 나서 되게 늦게 끝났어요. 위증교사 재판이 정확하진 않습니다. 어떤 재판이었는지. 끝나고 이제 법원이 요즘은 6시만 되면 다 퇴근하고 닫아요. 적막해집니다. 법원 안이. 불도 다 끄고요. 복도에 불도 끄고 그리고 뭐 문도 닫고 그래서 돌아가야 되고 하는데 끝나고 이제 너무 장시간 저는 화장실 잘 안 가는 스타일이라 재판할 때 화장실 먼저 뛰어갔죠. 그래서 이제 뭐 대소사를 치르고 있는데 제가 먼저 화장실에 안 들어갔으면 벌어지지 않았을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그 의전 경호 이럴 수가 없어요. 이재명 들어갈 때 민원인들이 민원을 못 봅니다. 그리고 다른 재판에 들어가야 되는 검사들이 못 들어가요. 이재명이 먼저 들어가게 하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법원 경위한테 아니 다른 재판은 안 합니까? 검사는 들여보내야 되는 거 아닙니까? 5분만요 1분 뭐 이런 수준이거든요. 근데 화장실 제가 먼저 들어간 거예요. 저는 그러고 있는데 이재명이 이제 재판 끝나고 엘리베이터 타러 나오다가 들려요 밖에서 잠깐 나 화장실 좀. 설마 그 화장실 저밖에 없었거든요. 법원에 굉장히 큰 화장실도 있지만 작은 화장실도 있어요. 네. 정말 문이 열리네요 그대가 들어오죠 이런 노래 있죠. 웬일인지 낯설지가 않아요. 들어오는 겁니다. 근데 그 작은 화장실이라 소변기가 2개인가 3개인가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큰 화장실에서 멀리 떨어져서 갔겠지만 제 옆에 올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이 더러운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 근데 여기서도 저는 이재명을 이런 사람이구나를 느낄 수 있었던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거 아니에요. 제가 말을 걸었어요. 말을요? 네. 이렇게 참 되게 민망한 두 명의 자세로 이렇게 벽을 앞을 볼 수밖에 없는 자세로. 아니 그 이재명 손동작을 조심해야 되는데 이재명 후보는 백 기자를 알았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게 나오는 겁니다. 이런 데서 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런 데서 뵙네요. 고생 많으십니다. 그랬더니 예 하더니 굳이 안 해도 되는데 저를 모를 수도 있죠. 저를 모를 수도 있어요. 어떻게는 모르겠지만 모를 수도 있는데 갑자기 예 하더니 법원 직원이세요? 그러니까 저는요 이재명을 표현하는 단어가 샵 굳이라고 생각합니다. 굳이?
그 잘 생각해 보시면 선거법 위반도 굳이 한 마디 더 해가지고 짓거리다가 걸린 거고요. 위증교사도 굳이 한 마디 더 짓거리다 걸린 거예요. 들었다고 하시면 되지 뭐 이거고 선거법도 굳이 안 해도 될 말 협박을 받아가지고 어쩔 수 없이 손동작 꼭 이렇게 하죠. 토론회 잘 보십시오. 이재명은 꼭 이상한 얘기할 때 손동작 이렇게 합니다. 하는 거예요. 법원 직원이세요? 그래서 보통 같으면 이제 아닙니다 하고 넘어갔을 때 제가 그런 성격은 아니잖아요. 에이, 저 모르시지 않을 텐데 모르실 수도 있겠지만 저 백브리핑이라는 채널 운영하는 백광현이라고 합니다. 들어봤다 들어봤다. 영광입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제명을 당했거든요. 민주당에서 이제 당 대표를 비판했다는 이유로 제명을 당했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자리에서 제가 백현동의 진실을 물어보겠습니까? 뭐 위진교사 시켰죠 이런 걸 대답도 안 할 거잖아요. 그렇죠. 저는 대표님 저 제명 좀 풀어주십시오. 이랬더니 제명 당했어요? 굳이. 그래서 이제 손을 막 씻으면서 아니 대표님 당대표 비판도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국회의원 비판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제가 당대표 비판했다고 잘렸거든요. 그 직무정지 소송했다고.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호호호호. 그러더니 그냥 나갔으면 됐잖아요. 그러면 백광현은 잘 모르지만 백브리핑은 들어봤다라는 게 성립이 되잖아요. 호호호호 그러면서 제 성분을 알아차릴 수 있는 말을 합니다. 여기를 굳이 툭 치면 그거 버렸어요. 툭 치면서 당에 애정도 없으면서 호호호. 안 해. 내가 당에 애정이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알아요? 이런 에피소드. 굳이 에피소드를 물어보셔서 대본에 없는 건데. 그런데 보니까 그래서 그런가? 아니 하여튼 뭐 그 전에 일이기는 하지만 경기도에서 정치 시사 유튜브 현황을 조사했는데 백브리핑 백광현 성향을 보여주세요. 좀 띄워주세요. 꼴통 이게 뭐냐면 이게 뭐예요? 경기도 압수수색 당시에 지금 감옥 가 있죠. 김용. 경기도 대변인 PC에서 나온 문서예요. 블랙리스트죠. 이건 진짜 심하다. 맨날 보수 정권부로 블랙리스트가 어쩌고 민간인 사찰이 어쩌고 하면서 이제 자기들이 블랙리스트 만든 건데 이게 압수수색에서 나온 거예요. 네. 이게 당시 김용 경기도 대변이 뭐였죠? 대변인이었나요? 네. 김용 대변인 PC에서 나온 건데 대변인이었나? 대변인 맞나 봅니다. 그건 좀 확인 좀 해보겠습니다. 아니요, 대변인 맞아요. 대변인이었나 제가 헷갈려서 그런 건데. 저거 이제 그 조선 기사거든요. 월간조선 기사거든요. 월간조선 기사인데 월간조선 기사님이 어느 날 전화를 주셨어요. 뗄레레 백광현 씨죠? 그래가지고 저는 그때 이제 직무정지 소송 이런 걸 하고 있어서 그런 거 취재하신 줄 알았더니 문서가 하나 나왔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작은 유튜브인데 큰 유튜버들 많을 텐데 왜 저한테 전화하셨어요? 그랬더니 저만 특별하게 거기 쓰여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머뭇머뭇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말을 괜찮아요. 뭐라고 썼는데요? 뭐 쌍욕이 써 있나요? 그랬더니 민망하셨나 봐요. 꼴통이라고. 그래서 지하철이었거든요. 그러면 안 되는데 지하철에서 너무 웃어버려가지고 사람들 다 쳐다보고 전 영광입니다. 그래가지고 제 코멘트가 필요하신 거죠, 기자님? 그랬더니 그렇대요. 그래서 그 기사에 있을 겁니다. 제가 꼴통이면 이재명 조직은 똥통이다라고 했더니 기사가 그렇게 바로 나왔더라고요. 야, 이게 진짜 나왔네요. 이게 보니까 이재명 캠프에서 작성한 거고. 김용이니까요. 이재명 캠프에서 작성한 겁니다. 감옥밥이 어떤지. 20대 대통령 선거 후보 선출 위한 더불어민주당 경선 과정에서 이 당시 이재명 캠프가 작성한 정치 시사 유튜버 관리 문건을 월간조선이 단독 입수했는데 12위에 백브리핑 백광현 저를 해가지고 보수라고 해놓고 저 때 민주당 당원이었는데 보수 유튜브 현황에서 12위 꼴통 성향은 꼴통 소통 창구는 위험 소통하지 말라는 거죠. 회유를 할 생각도 하지 마. 쟤는 뭐 이런 거죠. 영광입니다. 훈장이죠. 훈장이네요. 그래서 제명도 당했고요. 저 때문에 윤리비가 열렸고요. 대단하십니다. 근데 이제 그 에피소드가 있는데 설주한 변호사님 저 5분만 더 해도 돼요? 오랜만입니다, 대변인. 다음 게스트신가요? 두 분 저기 호준석 대변인하고. 대변인 죄송합니다. 5분만 더 해도 될까요? 저를 이제 뭐 윤리위에 회부했다고 해서 뭐 서면으로 제출하래요. 그래서 아니 싫어요. 직접 갈게요. 직접 가서 서명할게요. 그래서 가서 서명을 막 했습니다. 저보러 당의 명예를 실추시켰대요. 그래가지고 당의 명예 실추시킨 건 돈 봉투 뿌린 당 대표고 법카로 초밥 처먹은 그 당 대표죠. 그랬더니 그 당시 윤리위원장이 굉장히 그
상식적인 분이셨어요. TV에도 많이 나오는 변호사시거든요. 네. 그분이 이렇게 듣더니 이거 한 번으로 결정 못 하겠다. 다음번 몇 차례 더 회의를 열겠다라고 하셨거든요. 근데 그 윤리위원장 교체됐고요. 물론 우연이겠죠. 경기도 윤리위원장 뭐 때가 됐으니까 교체했겠죠. 교체하더니 회의도 안 열고 제명 통보를 하더라고요. 뭐 소명의 기회를 주지도 않고 뭘 제출해라도 안 하고 바로 통보. 네, 제명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자, PC 하드디스크 내용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좀 다음 주에 한번 시간을 다시 한번 내주셔서 다음 주에 좀 오전에 좀 깨어 계세요. 아셨죠? 예? 자꾸 밤에 활동하지 마시고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네. 오전에 좀 깨어 계시는 날. 시간 너무 많이 썼네. 네, 다음 주 오전에 한번 깨어 계시는 날 다시 한번 모셔서 하드디스크 관련돼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정밀 포렌식 중입니다. 뭐가 나올지 모르겠지만 지금까지 나와 있는 저 증거들만 하더라도 민주당에서 주장하는 지기현 판사 룸사롱 사진보다는 한 18만 배 욕한 거 아닙니다. 18만 배 정도 가치가 있다라고 증거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진짜 바쁘신데 나와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 주에 지금 계속 댓글이 올라오는 게 백청 특집을 다음 주에 꼭 좀 해달라고 하시니까 그 약속을 꼭 지키겠습니다. 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다른 방송 나오는 걸 굉장히 좋아하시잖아요. 아니요, 안 좋아합니다. 저희 구독자들은 다 알아요. 지금도 피해 끼친 거 아닌가. 지금 작가님 얼굴이 사색이 되어가는 것 같은데. 아니요, 우리 작가님 얼굴이 폈어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제 발언과 TV조선과는 하등의 관계가 없고요. 저 혼자 떠든 거니까 고발하려면 저만 하시면 됩니다. 하여튼 다음 주에 다시 한번 작가님 여기 저희 강펀치 강냉이 선생님들하고 약속을 하신 거예요. 우리 백총님께서는 백총님하고 약속을 하신 거니까 자 백총님 다음 주에 다시 한번 시간을 약속을 하시고 가시는 걸로 저희 약속을 땅땅땅 했습니다. 네. 자 오늘 정말 감사드리고요. 10초만. 네.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고 힘들어하지 마시고 스트레스 받지 마십시오. 권선징악에 시차는 있어도 오차는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